첫 번째 나오는 거부터 볼게요. 거기 보면은 전자기 유도라고 나오죠. 자,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거 전기 생산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뭐냐면은 코일하고 자석이 있을 때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무엇이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도된다는 얘기는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그때 전기가 발생한다예요. 자, 거기 별표 쳐주셔야 돼요. 자기장이 변한다는 말. 그냥 코일 옆에 자기장이 있으면 안 되고 자기장이 변해야 됩니다. 그때 요 발생하는 전류를 뭐라고 하냐면은 유도 전류라고 해요. 유도된 전류.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들 전부 다 요 유도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만들어진 전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유도 전류는 전기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거든요. 자, 이 유도 전류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발생합니다. 이거 별표 쳐주셔야 돼요. 유도전류 방향 있죠? 방향은 방해하는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거 별표 쳐주셔야 돼요. 자, 이거 유도전류 생성이 되는 거 볼게요. 우리 언제죠? 2학년 거에 2단원 보면은 코일 우리 손으로 했던 거 있죠? 그거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코일 다시 한번 보면은 코일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럼 막대를 이렇게 말고 가는 거죠. 그럼 엄지가 뭐가 되는 거? N극이 되는 거였죠. 그렇죠? 요거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유도전류 만들 때에는 그냥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말아 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전류 흘러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전기 어차피 만들어질 거니까. 그 대신에 전기가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검유계를 연결을 이렇게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N극이 있어요. 밖에 자기장이. 그 N극이 가까이 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한다라고 했었죠. 가까이 오는 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밀어내야 되겠지. 그 위에 무슨 극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 N극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손 요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 요렇게 해서 보면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나? 슉슉슉슉 위쪽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볼게. 자, 그럼 만약에 똑같은 장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N극이 이번에는 멀리 갔다. 그럼 이거 방해하려면 이쪽에 뭐가 형성이 돼야 돼요? S극이 형성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흘렀던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지. 그럼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이거는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 자기장이 계속 변하면서 이제 전류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검유계도 보면은 그 바늘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 여기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고 코일 내부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첫 번째 그림부터 볼게요. 그럼 여기에 검유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N극이 가까이 왔을 때 이쪽으로 전류가 흘렀죠.
그러면 여기가 N극이 형성이 돼야 되니까. 근데 여기 내려오게 되면은 반대로 S극이 어떻게 되는 거? 멀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 땡겨와야지 방해하는 거잖아.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무슨 극이 형성이 돼야 되고 N극이 형성이 돼야 되고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검류계로 확인하면은 검류계 이렇게 둥근 바늘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가 0점이었을 때 만약에 이게 플러스 방향이고 얘가 마이너스 방향이면은 0점을 중심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예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서 만드는 전류를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거든요. 교류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쓰는 전기는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파동 형태로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건전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건전지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르게끔 회로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한 줄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건전지고 우리가 쓰는 전기는 요거 교류전기. 그렇죠? 그러면은 요 유도 전류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 볼게요. 자, 강하게 하는 법 첫 번째는 자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장의 변화를 어떻게 크게 주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자기장의 변화를 크게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강한 자석으로 하면 되겠죠. 만약에 같은 움직임이었다 그럼 강한 자석으로 왔다 갔다 해주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속력 있죠. 움직이는 운동을 어떻게 해주는 거? 운동을 빨리빨리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그럼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죠. 즉 같은 자석이어도 조금 선선히 움직이는 것보다 어떻게 움직이는 거? 굉장히 활동적으로 빨리 왕복 운동할수록 더 유도 전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자기장의 변화를 받는 누구도 있을 수 있을까? 코일에 대한 거 있을 수 있겠죠. 코일은 어떻게 감을수록? 촘촘히 감은 코일일수록 유도 전류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요거 우리 그 코일 했을 때도 촘촘히 감을수록 자기장이 세진다 그랬죠. 그러면 자기장이 더 세지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도 전류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촘촘히 감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성하는 도선 있죠. 도선도 어떤 금속으로 된 거? 저항이 작은 금속으로 해주시면은 훨씬 더 강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거기 세기 별표 쳐주셔야 돼요. 강한 자석. 그 다음에 코일 감은수가 많을수록 그 옆에 쓰세요. 감은수보다는 촘촘하게 감는다는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느슨하게 감아서 감은수만 많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좁은 구역에 촘촘히 감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입니다. 그 다음에 유도 전류에 이용하는 곳 볼게요. 요거는 줄 꼭 쳐주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 전기가 없다가 전기적 신호를 발생하는 경우 전부 다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 전기를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어디에서? 발전소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근데 예외인 거 뭐가 있냐면 태양광 발전은 예외예요. 태양광 발전만 예외고 전부 다 대부분은 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동하게끔 하는 거. 우리가 그 간단히 이제 발전소에서 배울 때 발전소에서는 터빈을 움직여서 이제 뭐 전기를 생산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터빈을 움직인다는 게 자기장을 바꿔주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자석이 움직여도 되고 코일이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도난 방지 장치. 자, 가게나 마트 보면은 이렇게 바 같은 거 있죠. 지나가면 울리는 거. 그거 신호 없을 때는 아무런 게 발생하지 않은 거겠지. 근데 내가 그 뭐가 이제 있는 거를 갖고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유도 전류가 발생해서 소리가 움직이는 건데. 소리가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 교통카드.
자, 교통카드 이게 태그를 한다 그러죠. 그 칸에 여기 보면 버스에 보면 이렇게 카드 되는 데 있죠. 카드에 건전지 없어요. 그치? 근데 그 안에 액수가 얼마고 내가 얼마 썼는지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요 태그하는 요 장치와 그 다음에 그 신용카드나 버스카드 보면 여기에 IC카드, IC칩 있죠. 요 칩에서 서로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엎드리지 마세요. 안 졸리다가도 졸려요. 네.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 이용하는 거 비슷한 거 하이패스 있죠.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런 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자, 마이크는 원리 조금 알아두셔야 되죠. 자, 마이크는 뭐예요? 우리 쓰는 거. 목소리를 어떻게 바꿔주는 거야? 기계적 신호로,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그때 무엇이 이용하는 거? 유도 전류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인덕션, 금속 탐지기, 뭐 전자기차 등등이 있다. 자, 유도 전류 이용 요거는 줄만 쳐주셔도 돼요. 요거는 다 뭐 달달달달 외울 건 아니지만 아 이거는 유도 전류를 이용한 도구지. 요러고만 찾을 수만 있으시면 돼요. 자, 옆에 1번, 2번, 3번 해주세요. 덥거나 추우면 얘기해 주시고. 자, 다 했죠? 자, 1번 볼게요. 1번에 55XO, 2번에 55X, 3번에 전자기 유도현상 이용한 거, 발전기, 그 다음에 금속 탐지기, 그 다음에 전자기타, 그 다음에 교통카드 판독키. 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아, 맞다. 너희 66일 다 칸 채운 사람 있어요? 66일. 매일매일 공부 습관에서 66일. 없어? 그게 뭐예요? 이러고 있다. 알았어요.
아, 그리고 우리 그 모의평가 연속 90점 이상이면 문화상품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두경이가 1월, 2월 거에 뭐가 점수가 낮아가지고 탈락됐어. 그러니까 챙겨주세요. 아깝잖아요. 학원에서 주는 건데. 그쵸?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발전기의 구조. 발전기의 구조 이렇게 나오자. 자, 발전기의 구조 옆에 보면은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자석이 있고 이 안에서는 코일이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발전기의 역할은 무엇을 생산하는 거? 유도 전류를 생산하는 거고, 유도 전류는 무조건 뭐만 있으면 돼요? 자기장의 변화만 있으면 돼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석이 운동을 하거나 또는 코일이 운동을 하거나, 그쵸? 근데 이제 발전기에서는 누가 운동하는 걸로? 자석보다는 코일이 운동하는 걸로. 자기장의 변화를 준다. 그래서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줄만 쳐주세요. 코일이 회전하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여기 발전기의 대부분은 그래서 무엇을 움직이게끔 코일이 운동할 수 있게끔 조작하는 겁니다. 코일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발전소 있죠. 화력 발전소. 그 다음에 수력 발전.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풍력 발전. 전부 다 코일을 운동하게끔 할 거예요. 화력 발전 보면은 화력 발전은 물을 가열합니다. 물을 가열해서 이거를 무엇의 형태로 만들면 수증기 형태로 만들면 그 수증기로 인해서 코일을 회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수증기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나오죠. 이건 에너지 전환할 때 한번 할게요. 뒷페이지에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한 번 더 할 거니까 여기서 간단히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럼 물을 가열했으니까 연료가 있겠죠. 그 연료가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겠죠. 화학 에너지가 가열하는 무슨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열 에너지가 물을 운동을 시키겠죠. 그럼 운동을 하면서 이제 무슨 에너지가 나오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 역학적 에너지로 인해서 무엇을 터빈을 회전시키는 무슨 운동? 회전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얘가 무엇으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발전기 역학적 에너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력 발전은 더 단순해요. 그 수력 발전은 주로 어디에서? 댐에서 물을 이제 낙차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물의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물이 무슨 에너지가 있었을까? 위치 에너지 있겠었죠.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그러면은 발전기를 같이 하는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지. 그쵸? 그럼 발전기에는 코일을 회전시키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 걔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얘는 오히려 단순해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있죠. 자, 원자력 발전은 좀 누구랑 비슷하냐면 화력 발전이랑 비슷해요. 자,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석유나 석탄을 가지고 가열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에너지원을 뭘로 쓰는 거냐면 핵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파란색으로 쓸게요. 핵이 분열하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큰 원자가 작은 원자로 쪼개질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발전이 되게 되면 얘 똑같아요. 발전소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고 걔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화력발전이랑 원자력발전은 요거 에너지 원만 좀 다른 것 뿐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물 끓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풍력발전 있죠. 풍력발전은 얘는 바람에서 바람개비 같은 게 돌아가게 되죠. 생바람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균일한 바람이 부는 지역에다 주로 많이 설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원도 쪽이나 아니면 해안가나 아니면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에너지가 있었을까? 회전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그러면은 발전기에 무슨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면서 얘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발전소는 전부 다 무슨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번에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 있었고 역학적 에너지는 뭐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더한 거라고 했었지.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가장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운동하면서 배웠던 거, 일과 에너지는 서로 뭐 한다라고 했어요? 전환이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에서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전환이 되는데 거기서 단 조건이 붙어 있었지. 공기 저항이나 마찰은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라고 했었지. 근데 실제로 그거 없다라고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각각 에너지가 전환됐을 때 그런 부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준 에너지 100%만큼 전기 에너지로 생산되는 거 말 될까 안 될까? 말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우리가 연료를 넣게 되면은 그 에너지의 40% 정도 쏘면 되게 많이 쓴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전환되면 전환될수록 주변에 소실되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열 에너지 물 끓이긴 하겠지만 물로 전부 다 100% 갈 거란 보장은 없어요. 주변이 더워지기 때문에. 주변에 열 에너지로 날아가는 것들이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바뀌고 운동 에너지가 또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바뀌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찰에서 또 열 에너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이제 전환되면 전환될수록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조금 양이 줄 수는 있다. 그래서 효율 높은 도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옆에 발전기와 전동기 비교 나온 거 있어요. 그 별표 쳐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 관계로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바람갭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코일이 있죠. 첫 번째 거에. 그러면 여기에 다시 무엇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전구 연결해 놓고 여기에 지금 N극과 S극 이렇게 달아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돌리고 있는 거 누가 돌리고 있어요? 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돌리면 이게 이 코일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가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전구에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거? 불이 들어올 수 있죠. 실제로 우리 그 문구용으로 쓰는 우리 전기로 만들게 쓰는 모터 있죠. 모터 위에 프로펠러 달아서 거기에 전류계 이렇게 연결해서 손으로 돌리면 전류계 진짜로 움직여요. 그만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프로펠러 이렇게 있고 여기에 코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엇을 연결해 놨냐면 이렇게 건전지 연결해 놨죠.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N극, S극. 그럼 여기에는 전원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기에 의해서 얘가 회전하는 거죠. 이거는 전동기예요. 위에 거 손으로 돌렸다. 건전지 없다. 그러면 이건 발전기. 그 다음에 건전지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 이건 전기 에너지에서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전동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옆에 1, 2, 3번 우선적으로 해볼게요. 시간 되게 잘 간다. 요거 풀이하고
전기 에너지부터는 쉬는 시간 후에 하도록 할게요. 얘들아, 밖에 더워? 미친 듯이 더워? 한여름 같아? 진짜? 뭐야? 자, 답 맞춰볼게요. 1번에 X5, X, X. 2번에 수력발전소. 3번에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1번에 X5, XX.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쉽죠? 네. 잠깐 쉴게요. 자, 전기 에너지라고 하면 전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겠죠. 그래서 여기 책에도 보면은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에너지다. 그러니까 우선 에너지니까 무조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전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도 뭐로 나오냐면은 줄로 나옵니다. 우리가 운동 에너지 또는 뭐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전부 마찬가지. 똑같은 에너지니까 줄로 나오죠. 줄. 자,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 우리 주로 사용하는 주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요거 우리가 다양하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무엇으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에너지원이라 보시면 되죠. 첫 번째,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운동, 화학 에너지 5가지로 나와 있죠. 열 에너지, 그다음에 두 번째 빛 에너지, 그다음에 소리 에너지,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화학 에너지까지 이렇게 5종류입니다. 자, 열 에너지 보면 열 에너지 뜨겁게 나오는 거 전부 마찬가지예요. 다리미, 그 다음에 뭐죠 그거? 인덕션 같은 거, 그
그 다음에 뭐 드라이기 이런 거 전부 마찬가지. 건조기 이런 거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입자의 무엇을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열을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드라이기 보면 그 안쪽에 옛날 드라이기 보면 열선 같은 게 돌돌돌 스프링처럼 말려 있거든요. 거기서 열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대에너지는 우리가 주로 쓰는 전구 종류라고 보시면 되죠. 전구, 그 다음에 형광등, 그 다음에 뭐 LED 전구 이런 거 마찬가지. 그뿐만이 아니라 LED 같은 걸로 이제 TV나 아니면 이제 모니터 같은 거, 그 다음에 휴대폰 이제 화면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빛이 나오면 전부 다 비대에너지로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리 에너지. 자, 소리는 물질을 무엇을 해서 진동을 해서 발생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스피커가 될 수 있겠죠. 스피커가 소리 에너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기구를 쓰다 보면 소리가 나죠. 예를 들어 드라이기 소리 같은 거, 선풍기 돌아갈 때 나는 소리 같은 거, 그런 거 전부 다 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작동하면서 진동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네 번째죠. 네 번째에 있는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주변에서 쉽게 보면 선풍기, 이런 거, 돌아가는 거 있죠. 선풍기, 그 다음에 또는 청소기, 그 다음에 뭐 세탁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거기 보면은 뭐 진공청소기, 선풍기, 믹서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죠. 자, 화학 에너지는 요거는 사용보다는 조금 충전 개념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휴대폰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자, 휴대폰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충전할 때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사용을 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충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코드를 꽂아서 거기다 충전하는 거죠. 자, 옛날 핸드폰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뒤에 배터리가 뺐다가 꼈다 할 수가 있었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배터리 뺐다가 꼈다가 하는 대신에 그 안에 내장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 코드를 꼽는 순간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무엇으로? 배터리에 있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용을 할 때는 그거의 반대야. 화학 에너지가 맞죠? 화학 에너지가 무엇으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바뀝니다. 우선 화면을 이제 비춰주는 무슨 에너지로도? 빛 에너지로도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소리 에너지로도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오래 사용하면은 열 에너지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화가 오거나 진동이 오게 되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옆에 1번, 2번 해주세요. 1번, 2번. 아이고, 굴러 떨어지냐.
자, 답 맞춰볼게요. 자, 1번에 5555 전부 맞는 소리. 2번에 전구는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로, 헤어드라이어는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그 다음에 세탁기는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그 다음에 오디오는 전기에너지가 소리에너지로. 열에너지예요. 운동에너지로 가도 되고 열에너지로 가도 돼요. 따뜻한 바람이 일어나는 거니까 둘 다 전환 가능하긴 하죠. 근데 여기서는 열에너지만 써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뒷페이지 소비 전력과 전력량 있죠. 그거 별표 쳐주셔야 돼요. 뒷파트. 전기 에너지랑 여기 안 나와 있죠. 10부터 볼게요. 전기 에너지는 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전압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지고, 또는 전류가 세지면 세져서 전기 에너지도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기 에너지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 요거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면은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과 같습니다. 근데 이때 들어가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초라고 보시면 돼요. 초. 그래서 단위는 여기에 전압은 볼트 단위 써주고, 그 다음에 전류는 암페어 단위 써주고, 시간은 초 단위를 써주면 전기에너지 단위 무엇으로 나오는 거? 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 1줄의 의미는 1볼트로 1암페어를 흘러줬을 때 1초 동안에 발생하는 에너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좀 써놓으세요. 이거 왜 없지?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네. 써놓으세요. 노란 거만 써주셔도 됩니다. 색깔로 된 것만. 전기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요거 전류나 전압이 강하면 강할수록 밝기라든지 열 발생량도 훨씬 많아집니다. 쓰세요. 기다릴 거예요. 쓰세요. 자, 두 번째 소비 전력이라고 나오죠. 소비 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예요. 자, 단위 시간이라고 하면 이거 몇 초냐면은 1초입니다. 그러면 초당 사용하는 에너지예요. 그렇지? 자, 요거 우리 뭐 미터 퍼 세크 이런 거 할 때 이건 1초에 이동하는 거리죠. 이것도 마찬가지. 줄 퍼 세크 해주면 1초 동안에 사용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를 무엇으로 나눈다면 소비 전력 구할 수 있겠죠. 무엇으로 나눌 거냐면 전기 에너지를 무엇으로 나눈다면 시간으로 나눈다면 소비 전력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전기 에너지 단위는 무엇이어야 하고 줄이어야 하고 시간 단위는 반드시 초여야 합니다. 만약에 킬로줄이면 킬로세크로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요 부분이 요 노란 부분이 요 밑으로 분모로 들어가는 거죠. 즉 소비 전력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 전압 곱하기 전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볼트, 그 다음에 전류는 무엇으로? 암페어로 계산이 되어져야 하겠죠. 첫 번째 요거,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겁니다.
이거 두 개 외워주셔야 되고 당연히 계산하는 거 당연히 나오겠지. 그럼 전기 계산할 때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뭐여 있어요? ohm의 법칙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겠지. ohm의 법칙 전압은 누구 곱하기 전류 곱하기 저항과 같다. 이거는 무조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3학년 내용이고 우리가 저거 배운 거 2학년 내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전압은 무엇으로? 볼트로. 그 다음에 전류는 암페어로. 그 다음에 저항은 ohm으로 해주면 기본 단위죠. 이렇게. 이걸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나와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전압하고 전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력이 세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소비 전력이 어떠면 크면 클수록 사용되어지는 전기 에너지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비 전력이 크면 클수록 밝기라든지 또는 이제 열 에너지 있죠. 그런 것도 발생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즉 밝은 전구일수록 전기 더 많이 쓰는 거고 열 많이 발생할수록 전기 에너지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기세 당연히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소비 전력의 단위 볼게요. 이거는 쓰지 않아도 돼요. 네, 소비 전력의 단위는 와트 씁니다. 와트. 자, 와트는 1와트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첫 번째 요식에 의해서 줄 퍼 세크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줄을 1초 동안 사용을 했을 때 그래서 1줄 퍼 세크로 할 수 있고 또는 1볼트에 1암페어 곱해서 볼트 암페어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주로 나오는 단위는 와트가 나올 거예요. 1와트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1줄을 1초 동안 사용했을 때 또는 1볼트로 1암페어를 흘려줬을 때 그거를 1와트라고 한다. 근데 와트 값이 커지게 되면 킬로와트 값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1킬로와트는 몇 와트? 1000와트.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1킬로줄은 몇 줄? 1000줄인 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킬로는 1000이 이제 축약이 된 거라고 몇 번 얘기했었죠. 이제는 그거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옆에 보면은 밑에 소비 전력 밑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전력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전력량의 의미부터 보면은 일정 시간 동안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기 에너지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식도 똑같아요. 여기서 전력량도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야. 완전 똑같아요, 둘이. 근데 차이는 뭐냐면 전력량에서는 전압 볼트로 들어가는 거 똑같고 전류 암페어로 들어가도 똑같은데 요 시간이 말 그대로 시간이에요. 1시간, 2시간. 그래서 얘는 아워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워. 그래서 요 전력량의 단위는 여기 볼트랑 암페어 합치면 와트였죠. 거기에 시간 단위 H 붙여서 와트시라고 있습니다. 와트시가 단위예요. 그래서 1와트시는 볼트랑 암페어랑 1시간 곱해주면 된다. 자, 근데 굳이 전기 에너지 있는데 전력량 쓰는 이유가 있겠지. 전력량은 뭐 때문에 쓰는 거냐면은 전기세, 전기요금 계산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전기세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게 되고 한 달에 30일이나 있고 그 안에 우리 전기기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초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은 값 자체가 너무너무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시간 단위로 묶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아요. 단위는 1킬로와트시는 몇 와트시? 1000와트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자, 밑에 소비 전력 구하기 볼게요. 소비 전력 구하기. 첫 번째 전격 전압이 몇 볼트? 220볼트.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 110와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220V 연결한다면 110W씩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거 누구? 전류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항 구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또는 뭐 전력량 이런 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부터 구해보면 전력은 뭐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류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여기 몇 와트? 110와트는 전압 220V에 전류 2분의 1 암페어입니다. 2분의 1 암페어. 그럼 요거 구했지. 그 다음 저항 구할 거예요. 저항은 요거 오흠의 법칙으로 해주면 되겠죠. 전압이 얼마고? 전압이 220V고 거기에 전류 곱하기 저항 해줘야 되는데 전류는 우리 방금 구했어요. 얼마? 2분의 1 암페어. 그러면 저항은 몇 옴이 나올 수 있는 거? 440옴이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됩니다. 440옴.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구했으니까 이제 전기 에너지 구해봐야 되겠죠. 요거 1시간 동안 사용한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전압, 전류, 그 다음에 초로 해줘야 되죠. 그럼 전압과 전류는 우리가 무엇으로 구할 수 있는 거? 전력으로 구할 수 있죠. 여기 똑같이. 그러면 몇 와트? 1100와트죠. 1100와트를 1시간은 몇 초예요? 3600초죠. 요거 곱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반대로 전력량을 구하고자 한다. 전력량도 식 써보면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러면 전압과 전류는 이거 110와트였죠. 110와트에 몇 시간 사용한 거? 1시간 사용한 거. 그럼 얘는 바로 나올 수 있죠. 110와트 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응용 문제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응용 문제냐면은 이 지금 우리가 몇 볼트에 220볼트에 사용을 했을 때 몇 와트가 나왔어요? 110와트가 나왔다면 만약에 얘를 110볼트에 연결한다면 몇 와트가 나오겠는지 이거 물어볼 수 있겠지. 자, 이거 지금 다리미죠. 다리미는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무엇으로 바뀐 거야? 열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치? 그럼 어떻게 보면 다리미 안에, 회로 안에 뭐가 있어서? 저항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전기 에너지가 무엇으로 바뀌는 거냐면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항은 내가 요 볼트를 바꾼다라고 해도 전압을 바꾼다라고 해도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 절대 안 바뀌어요. 2학년 거의 단원 보면은 뭐 길이가 늘려지거나 또는 이제 단면적이 좁아지는 경우에 저항이 변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거 다리미 110와트 쓰겠다 그 안에 뜯어서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즉 내가 전압이 바뀌더라도 중요한 거 저항값은 어떻다? 저항값은 같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여기부터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똑같이 몇 옴인데 파란색으로 쓸게요. 그냥 440옴인데 전류는 몰라. 그 대신에 나는 몇 볼트에 사용할 거야? 110볼트에 사용할 거야. 그러면은 몇 암페어 나오면 돼요? 4분의 1 암페어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전력 값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력은 110볼트 곱하기 4분의 1 암페어 해주면 얼마? 4분의 110와트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쵸?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 나옵니다. 자, 근데 요거를 굳이 계산은 말고 식으로 본다면 여기에 우리 전압 구할 때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항은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전압하고 전류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예요. 그러면은 전압이 2분의 1배로 줄었다면 전류도 몇 배로 줄어야 되는 거? 2분의 1배로 줄어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 220볼트일 때는 2분의 1 암페어였지만 110볼트일 때는 몇 암페어 나온 거? 4분의 1 암페어 나온 거지.
그러면 요거 2분의 1배, 2분의 1배 된 거 여기 전력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울게요. 빨간 거 칸이 부족하니까. 여기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근데 여기도 2분의 1배,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1배면 총 몇 분의 1배 되는 거? 4분의 1배가 되는 거지. 그럼 전력도 몇 분의 1배밖에 안 돼? 4분의 1배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비례관계를 찾아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역으로 올라가서 하나씩 계산해서 우리가 값 구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자, 옆에 1, 2, 3번 그거 해주세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전압의 그 전압만큼 코드 꽂아주면은 그만큼 사용하는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격 전압이야. 220V에 썼을 때 110W가 사용한다. 이게 전격 전압이에요. 그 얘는 220V에 꽂아야 되는 기구인 거야. 아까 얘기한 거. 이건 220V 꽂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전격 전압이에요. 거기 써져 있는 대로 꽂아주는 거. 그럼 전격 전압에 꽂아야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럼 옆에 블라인드 좀 내려주세요. 두경이는 앞으로 그 벽 쪽에 앉지 마세요.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은 모의고사 보니까 그 델로그래프랑 없어요, 그거는. 네, 채점하고 오답하고 그러고 가시면 됩니다. 공부 좀 하세요. 60점 이하면 내가 따로 부를 거예요.
자, 다 풀었어요? 다 푼 사람? 네. 하고 있어요? 네, 맞아 하세요. 2번은 다 풀어줄 거예요. 2, 3번은 계산하는 거 다 풀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주세요. 자, 답 맞춰볼게요. 자, 1번에 555X 2번에 110V 44줄 그 다음에 44Wc 그 다음에 3번에 600Wc 자, 요거 2번, 3번은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보면은 110V에 44W가 써져 있었다. 그쵸? 이게 전격 전압이에요. 이거 110V를 꽂아야 44W로 해서 정상 작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너무 이제 전압이 세면은 이제 너무 과잉으로 해서 저기 안쪽이 망가질 수가 있고 너무 약하면 작동하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딱 적당하다예요. 이게 전격 전압이고 자 여기 첫 번째 전격 전압 얼마인지 그럼 이게 전격 전압이니까 110V겠죠. 자, 두 번째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볼트, 암페어, 거기다가 초 해주시면 되죠. 근데 볼트, 암페어 나와 있는 대신에 요거 무엇으로 나와 있어요? 전력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전력 곱하기 초 해주면 되겠죠. 그럼 몇 와트에? 44와트에 1초니까 이거 몇 줄? 44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전력량을 구해라. 자, 전력량은 똑같아요. 볼트 암페어에다가 무엇으로 시간을 곱해주는 거죠. 볼트 암페어 와트로 이제 전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44와트 몇 시간 동안에 1시간 동안에 사용하였다. 그러면은 44와트씩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3번 볼게요. 220V에 60W의 전구를 220V에서 몇 시간 동안 사용하였다? 10시간 동안 사용하였다. 그때 전력량을 구해봐라. 자, 전력 곱하기 뭐예요? 시간이죠. 근데 전력이 몇 와트고 60와트고 거기 몇 시간 쓴 거? 10시간 동안 쓴 거. 그러면 이거 몇 와트시? 600와트시. 이거 만약에 킬로와트시로 물어봤다. 그러면은 0.6 킬로와트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쵸? 자, 요거 2번, 3번까지 포함해서 요거 1, 2, 3번에서 질문 있어요?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럼 에너지 전환 볼게요. 에너지 전환 우리 그동안 많이 했던 거라 별로 없습니다. 자, 에너지 전환은 뭐냐면 에너지는 서로 무엇이 가능하다?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없어지거나 새로 생성하는 경우는 없다예요. 생성은 없다. 그래서 요걸로 가지고 무슨 법칙이 나오냐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무엇을 할 때 에너지가 전환을 할 때는 새로 생성이 되거나 또는 소멸하는 에너지는 없다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 별표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100줄을 줬으면 100줄이 전환된다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100줄이 전환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된 거야. 누구랑 누구 때문에? 마찰이나 공기저항 같은 저항력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예로 나와 있습니다. 전구죠. 전구는 이제 전기 에너지가 무엇으로 전환되는 거?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그럼 내가 전기 에너지 예를 들어서 내가 1kg 줄을 줬다. 빛 에너지 1kg 줄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여기 형광등이나 이런 거 오래 쓰다 보면은 우리 주변 만져보면 어때요? 뜨겁죠? 그럼 일부는 무슨 에너지로? 빛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밖으로 새나가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공기 중으로 이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광합성 있죠. 자, 광합성 과정부터 우선 보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아이씨 글씨 이상하다. 잠시 다시 쓸게요. 이산화탄소가 물이 있을 때 무엇이 있을 때? 빛 에너지가 있으면 포도당과 산소를 만나게 되죠. 그렇죠? 요 과정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에너지 형태로는 요거죠. 즉 요거는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다면? 빛 에너지가 있다면 요거 포도당과 산소죠. 그러면 이거 다시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빛에 의해서 식물이 무엇을 만든다는 거, 포도당을 만드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부 다 제외해버리고 무슨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무엇으로 바뀌는 거다?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불꽃놀이 나와 있죠. 자, 불꽃놀이는 우리 2학년 거 1단원에 있었던 그 뭐죠? 불꽃 반응세. 일부 금속만 나타내는 거. 나트륨 노란색, 뭐 칼륨 보라색 그런 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무슨 물질 이용하는 거? 화학 물질 이용하는 거겠죠. 그럼 화학 에너지가 무엇으로 바뀌는 거?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풍력 발전입니다. 자, 풍력 발전을 회전시키는 거죠. 그럼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겠죠. 운동 에너지가 이제 뭐 발전기에 이제 터빈을 돌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터빈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제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 여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만 써져 있는 것 뿐이에요. 다른 것들도 전부 다 이런 형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전환됐을 때는 점점 양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내가 여기 100만큼 줬는데 여기 80이다. 그러면 20은 어디로 간 거? 주변에 열로 날아간 거. 그치? 그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빛의 100을 받았는데 화학 에너지 요거 포도당이랑 산소죠. 이것도 100이 나올 수 없어요. 그치? 왜냐면 여기 일부는 이제 그 생물체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쓰기 때문에 100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환하면 전환할수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재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무엇으로?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전환할수록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에너지를 아껴 쓰자 이렇게 하는 거고 점점 더 효율 더 높은 거를 자꾸 개발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겠지. 그쵸? 자, 밑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거. 요 밑에 나오죠? 자, 여기 원래 미끄럼틀에서 우리 떨어지는 거, 이거 롤러코스터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많이 했던 거. 근데 거기서는 무엇과 무엇은 없다라고 가정했어요. 마찰, 그 다음에 공기 저항, 이런 거 없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항상 같은 거지. 근데 실제로 미끄럼틀을 떨어지게 되면은 스르륵 하는 소리 에너지도 날 거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있을 거고, 솔직히 엉덩이로 타보면 다 알죠. 엉덩이 어때요? 뜨거워지죠. 열 에너지로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점점 줄어든다예요. 자, 옆에 1번, 2번 해주세요. 요 페이지까지 하고 끌 거야. 한 지금 20분 정도 남았죠? 남는 시간은 과제. 외운다기보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일단 핸드폰이나 TV를 보면 소리 나잖아요. 그런 것도 소리예요. 소리 발생하면 무조건 소리 에너지. 빛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빛 에너지. 뜨뜻해진다. 열 에너지. 이렇게. 움직이면 역학적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위치 에너지라고 적어도 되죠.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가 같이 있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불꽃놀이는 위로 쏘아 올린 거니까 위치 에너지가 조금 더 정확한 거지.
맞춰볼게요. 1번에 TV는 빛 에너지가 소리, 열, 빛 에너지로. 그 다음에 자동차는 연료 넣죠. 화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운동, 열, 소리, 빛 에너지. 불꽃놀이는 쏘아 올린 거죠, 위쪽으로. 그래서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위치 에너지 등등이 전환이 된다. 자, 2번에는 20주. 기름이 화학 에너지예요. 아니야? 잘못 봤어.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